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네. 너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찍는 걸 봤거든. 네. 근데 너무 현대기아차 위주로 찍더라고요. 제가 블루엔즈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대기아 쪽으로 좀 많이 기우면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기아 말고 다른 브랜드도 가성비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 쉐보레 말리부 이런 거는 좀 별로예요? 너무 예쁜데? 쉐보레 브랜드 중에서는 말리부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말리부가 소나타랑 K5 비해서 신차가는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 중고 가격은 훨씬 낮죠. 그래서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리부가 좋기는 한데 이제 고질병도 많고 막 수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괜찮나요? 물론 수리비는 현대기아 대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 연식이랑 키로수 옵션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식이나 키로수가 좋아지면서 고장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 말리부를 소나타 대신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꽤 괜찮은 대항마라고 생각합니다. 소나타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게 LF 소나타 같은 걸 보면 스마트 키의 통풍 시트 10만 킬로 정도 전후 스펙만 찾더라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 말리부는 동일한 스펙으로 보게 되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액적인 가성비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이 말리부가 어떻게 보면 미국 차잖아요.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차들 특징이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드넓은 대륙을 횡단을 하고 장거리를 쭉쭉 달려주게끔 만들어준 차기 때문에 동급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올류 말리부의 경우에는 1.5 터보, 2.0 터보 이 두 가지 엔진 등급이 있는데요. 터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배기량 대비해서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2.0 터보의 경우에는 재원상으로는 5 시리즈를 능가합니다. 가성비나 뭐 주행성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걸 좀 주의해서 사야 되나요? 일단 고질병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스펜션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리어 너클에서 찌걱찌걱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리어 너클이 여기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뒤쪽 하체의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시운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만 눌러봐도 바로 찌걱찌걱 소음이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차도 고질병에 해당이 돼 있는데요. 고조 브레이크 등인데 여기 플라스틱 몰딩이 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트렁크 라인, 이 뒤에 핸들 라인을 타고 트렁크 쪽의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보면 실제로 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데미지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요건 데미지보다는 처음에 차량을 설계, 조립할 때 볼트랑 너트 체결 토크가 세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쩌적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다행히도 트렁크 누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브레이크 보조 탱크인데요. 이 차량도 옆에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랑 색깔이 좀 다르죠. 요게 좀 더 새 거 같죠? 아마 이전에 크랙이 가서 교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액 보조 탱크가 크랙이 가서 부동액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쉐보레는 뭐가 깨지는 게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 쪽의 설계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체인 카바인데요. 프론트 케이스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도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현대기아 차량이었으면 40~50만 원 정도에 해결이 되지만 이 말리부는 최소 70~80만 원 정도로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질병들은 꼭 체크를 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리부는 지금 좀 겁나서 못 사겠거든요. 네. 티볼리 있잖아요. 티볼리가 예쁘긴 하더라고. 네. 티볼리는 어때요? 티볼리도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티볼리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딱 보시면은 되게 예쁘죠? 이 차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쌍용을 먹여 살려준 그런 차량입니다. 영범아. 네. 근데 그때 당시 쌍용이라는 말은 지금 쌍용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인수돼서 이름이 KG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어쨌든 바뀐 건데 네. 부품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똑같은 그래도 티볼리로 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뭐 약간 연식 변경 거치고 해서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주력으로 생산하는 모델 중 하나라서 부품 공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티볼리라는 차는 일단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도예요? 괜찮은 편인가요? 티볼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현대기아에서 소형 SUV를 구매를 하려면 셀토스, 코나, 니로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으로 SUV 라인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는 뭐 사고차, 키로수가 많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깡통차거나 그랬을 때에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봐야 되는데 이 티볼리는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600만 원, 700만 원대에도 괜찮은 매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성이 소형 SUV 치고는 괜찮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급의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딱 타봤을 때도 이 정도면 어디 막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나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베뉴, 스토닉, 코나 이런 차들보다는 공간성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가격도 괜찮고 공간도 괜찮고 옵션도 괜찮으면 살만한 것 같은데 고질병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차는 앞에 하체가 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차량의 롤링을 약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약간 이제 관절에 유격이 생겨서 덜그럭덜그럭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엔진룸에서는 볼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리부와 동일하게 이 냉각수 보조 탱크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크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가스켓이 여기 오일 필터 하우징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키로수가 10만 킬로 전후되는 차량들. 이 차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약간 먼지 앉아서 까무잡잡한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헤드 가스켓 누유가 있으면 큰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도 하단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언더커버 바로 위에 라디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만 높은 장애물을 만난다면 바로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손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은 티볼리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좀 검색을 해봤죠. 네. 티볼리는 어쨌든 소형이라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 중형으로 가도 싼 SUV가 있더라고요. QM6. 네. 그거는 좀 어떨까요? QM6도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차종 중에 하나라서 그것도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QM6를 가져왔는데요. 이 차는 가스입니다. 가스가 SUV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다면 단종된 카렌스, 그리고 올란도, 요즘에 나오는 스포티지에 가스 엔진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 너무 비싸잖아요. 중고 평균 시세가 약 3천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이 QM6 가스는 1000 초중반대부터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선택하는 옵션, 그리고 적당한 주행거리, 무사고 이렇게 보시더라도 1000 중반, 1000 중후반에서 충분하게 좋은 차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LPG 외에도 디젤이랑 가솔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종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현대기아 차는 너무 잘 팔려서 비싼 거예요. 이 차도 지금 출고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르노 차량은 아무래도 현대기아보단 인기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빨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차량의 급도 보면 이 산타페가 중형 SUV로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동일한 중형 SUV로 QM6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투싼이랑 스포티지는 한 체금 더 낮은 준준형 SUV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산타페랑 사이즈가 동일하진 않고요. 투싼이랑 산타페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투싼이랑 스포티지보다 더 저렴하다는 게 함정인 거죠. 그러면 준준형 SUV보다 더 저렴하고 사이즈도 크고 옵션도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사지? 고질병이 맞나요? 자, 그럼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디젤 모델을 보실 때는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차는 충분한 시운전을 하고 경고등이 안 뜬다면 괜찮지만 떠 있는 상태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QM6는 대부분의 라인업 모델들이 다 CVT 미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CVT 미션 특성상 급가속을 하면 미션 수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들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전주인이 차를 험하게 몰았다면 시운전 시에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울컥거리는 게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CVT 미션은 부드럽게 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운전하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입고하면 바로 여기다가 구리스 도포를 먼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S링크가 달려있는 경우에 여기 터치 패널들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 깜빡이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단순히 버튼 하나인 것 같지만 이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패널을 다 전부 다 드러내고 같이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다 한 번씩 눌러봐 주셔야 돼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르쌍세를 다 본 것만 해도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네. 다음번에 또 구경 와가지고는 벤비아를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든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이제 현대기아를 제외한 국산차 브랜드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